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문의 활짝열 주식 싹쓸이 오늘은 진행의 박민영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장이 열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내일이 지나면 다시 본격적인 정상적인 루틴의 장세가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시장은 다시 루틴을 찾아갈 텐데 주말 사이에도 트럼프의 관세 이슈 등 불확실성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되는 시점이죠. 밤사이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이 PCE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고 연준 인사들의 조금 달래기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멕시코, 캐나다, 중국 그리고 EU까지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불확실성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폭을 줄이며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한 채 끝났네요. 자, 엔비디아도 또 추가 하락이 있었는데 딥시크와 관세맨 불안을 어떻게 소화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제 국내 증시도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딥시크 뉴스 등을 한 번에 다 소화했습니다. 관세맨과 테슬라, 삼성전자 실적까지 받아들었었죠. 코스피 0.7% 하락, 코스닥은 0.06%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코스닥이 그나마 이제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딥시크의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시총 상위에 좀 덜 포진된 것도 있겠죠. 자, 금리 하락으로 바이오나 로봇주가 좋았던 것에 일단 코스닥은 선전했는데 그래도 종목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갖고 있는 종목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주실 번호는 013-3366-8200번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실 분, 우리의 시장과 종목 수익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실 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정지 위원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과 이번 주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저희가 잘 쉬고 돌아왔더니 갑자기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졌어요. 관전 포인트 3개 좀 잡아주세요. 예, 제가 자세히 좀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 딥시크 문제가 갑자기 주말에 이제 불거져가지고 저도 좀 많이 좀 알아봤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딥시크 우려감 때문에 이제 글로벌 증시와 이제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조정이 나왔죠. 그런데 일단 간밤에 또 이제 브로드컴은 또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또 이제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은 나왔는데 일단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내려오긴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도 좀 하락 출발은 좀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이 급락한 건 아니거든요. 나스닥은 좀 더 이제 0.2% 정도 조정, 견조한 모습의 부분이 나타나서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전 저점 부분까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있죠. 어느 정도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돼요. 그만큼 요즘 들어 이제 딥시크 우려감이 좀 확대되고는 있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좀 과장됐다. 이런 썰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딥시크가 우려감이 이제 컸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훨씬 더 하락폭이 깊지 않았을까라는 미 증시도 나스닥도 더 깊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은 되기 때문에 일단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젠스랑 CEO도 그렇고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을 했고 머스크도 마찬가지였죠. 머스크도 좀 많은 엔비디아 칩이 사용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지만이 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라든지 부품주들이 또 움직일 텐데 아마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격언이 있어요. 악재도 길어야 3일이다. 호재도 길어야 3일이다. 대부분 이제 낙폭이 이제 한 3일 정도 심해지면 어느 정도 이제 반발성 또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후반형 돼서 한번 깊은 조정이 나왔는데 아마 이번 주 초반이 좀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중반 정도 넘어가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이 딥시크 이제 반사익도 기대감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라든지 솔트룩스가 또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근데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건 이 LLM 지금 이제 이 오픈AI 챗 GPT랑 비슷한 수준의 저비용으로 이런 이 LLM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오픈 챗 GPT라든지 오픈AI 챗 GPT 이거 이제 말고 그 다음은 이제 뭘까? 이제 기술력이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결국에는 이제 뭐 범용 인공지능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볼 땐 비디오 LLM 쪽 이쪽이 아닐까 또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또 개발한 마음 AI라든지 그리고 비디오 쪽에 영상 코덱 IP를 확보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상 전용 IP를 확보한 칩센 미디어 뭐 이런 기업들이 또 나중에 주목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쪽을 이제 앞으로 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 로봇 쪽이랑 5G 통신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이 로봇 쪽도 굉장히 핫하죠.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뭐 바닥 대비 벌써 100% 상승한 것 같은데 뭐 삼형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드리고 한 50%, 60% 이제 한 70% 가까이. 예, 그리고 와이팜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예. 이번 주 장중 상한가 들어갔죠. 예, 그리고 이 RFHIC 이런 기업들이 이제 통신주 내에서 지금 바닥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트럼프가 뭐 할까요? 또 이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존재인 화웨이 2018년도 때 기억나시죠? 예. 화웨이 죽이기에 나서고 나서 화웨이가 스마트폰이 점유율이 반토막 이하로 쭉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5G 쪽. 그래서 아마 이 3월 달에 스타링크도 또 이제 국내 이제 상륙이 임박돼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5G 관련주들이 주목받지 않을까 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습니다.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사실 딥시크 등장으로의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호재도 악재도 3일이면 얼추 진정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를 좀 다독여주는 얘기도 해주신 것 같고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야들 그리고 그와 별개로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곳들을 잘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억하면서 추적해 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그러면 어떤 마인드로 저희가 임해야 될지 다음 주에 키포인트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딥시크 수혜주들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일단 이제 분명히 이 딥시크 같은 경우 저비용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만들었다, LLM을 만들었다 이 부분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들긴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딥시크 수혜주들 소프트웨어 관련주 내에서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앞으로 뭐 범용 인공지능이라든지 비디오, 걷어 언어 모델, LLM을 또 만드는 이런 쪽에 또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관련주들 플러스 이제 로봇 쪽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가장 성장성이 또 어떤 업종이 이제 성장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젠스랑 씨도 얘기했잖아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이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또 바닥에 또 움직일지 몰라요.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너무 비싼 것 같고 제가 설명드렸던 로보티즈 이 기업도 지금 기관들이 대량 매수 들어오고 아직 안 빠져나갔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또 추가 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시 통신 관련주.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가장 못 갔던 또 업종을 꼽으라고 하면 통신주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6G 시대가 또 오잖아요. 6G. 그렇기 때문에 역시 통신 관련주 선별적으로 못 가는 업종들 잘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화웨이 규제 이 얘기만 나왔다면 바로 또 시장 주도 업종으로 부각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시 통신 업종까지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장에 좀 앞서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는데요. 통신 장비, 로봇주들 그리고 로봇주 내에서도 미리 말씀 주셨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꾸준하게 좋은 시세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신 만큼 로봇과 통신 장비 저희도 같이 체크할게요. 자,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실 번호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02786-102-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013-3366-8200번 8200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까지 듣겠습니다. 위원님의 기법 지금 만나보시죠.
예, 주식 싹쓸이. 예,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요. 예, 일단 이제 설 연휴가 지났죠. 예, 제가 설 연휴 전에 또 와이팜을 설명드리고 상한가를 또 이제 달성을 좀 했는데 장중 상한가. 그만큼 주식을 바닥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역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뭐 날씨가 됐든 뭐가 됐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학문을 또 갈고 닦는 거잖아요. 예. 주식도 역시 전문가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지금 당장보다도 미래에 어떤 업종과 역시 테마가 또 움직일까 선제적으로 이제 포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오잖아요, 지금. 스타링크가 오죠. 한국 상륙, 이제 화해 규제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지금 미리 하고 있거든요. 미래에 이런 업종들이 이제 주목받을 것 같은데 일단 RFHIC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RFHIC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해서 2027년도 9월 달에 7,300원대 있었죠. 그때 당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부각되면서 48,0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가장 좀 핫한 업종이 또 이제 통신주였어요. 예. 근데 트럼프가 또 왔어요. 예. 별로 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또 왔습니다. 일단 왔으면 뭐 일단은 잘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또 왔어요. 이제 20개월 이평선 그때 당시에도 돌파를 하면서 파라볼릭이 양전환 전환되고 이때도 20개월 이평선 돌파하면서 이제 파라볼릭이 양전환 전환됩니다. 예. 이제 투자 심리도가 이제 50까지 올라와요. 침체권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 2021년도 이후부터 굉장히 수급을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2022년도 때부터 해서 3만 원대에 딱 왔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수십억 대규모로 계속해요. 2023년도 또 왔어요. 예. 자사주 매입을 또 100억 가까이 대규모로 합니다. 2024년도 또 왔어요. 예. 자사주 매입을 또 100억 가까이 대규모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 이번 달 이제 2월 달 마무리권에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도 이제 이 방산 쪽의 사장님이 3억 5천만 원 정도 장내 매수가 들어왔죠. 역시 수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왜 하지 않았던 바닥에서 왜 대규모 증여가 일어날까요? 100억에 가까운 대규모 증여가 이루어졌거든요. 작년 12월 달이죠. 올해 2월 달에 증여세 이슈가 마무리되죠.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미리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 증권사 리포트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증여세 이슈 종결, 오를 일만 남았다. 뭐 이런 리포트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제 예상과 역시 동일한 또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제 이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음전환이 축소되고 있죠. 2월 말까지 자사주 매입이 이제 끝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3월 달 정도면 좀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업은요. 일단 방산 쪽이랑도 이제 관련성이 있죠. 자회사 같은 경우가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이 무엇보다 5G 쪽에 핵심 또 관련 부품주로 삼성전자 최대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죠. 거기에 반도체 쪽도 웨이퍼를 이제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고 특히 전공정 장비 시장도 이제 진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투트랙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엮여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이제 막 뜨기 시작을 해요. 왜 이렇게 2017년도 때처럼 왜 이렇게 판박이인지 모르겠어요. 갈지 안 갈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유사해요. 그때 시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선됐던 시기, 미중 무역 전쟁을 했던 시기, 그리고 지금 차트의 위치, 그리고 지금은 예전하고 너무 틀린 수급의 끝판왕이죠. 이렇게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사장 장내 매수 들어오고 대규모 증여를 하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까지 그러니까 이런 수급은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수급에 또 있는 기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좀 해드릴 것 같은데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잘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FHIC 월봉 차트를 봤는데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바닥에서 뜨기 시작하죠. 12,000원대에서부터 지금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는데 이미 2년 전부터 200억 가까이는 3만 원, 2만 원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해요. 최근 들어 사장님도 작년도에 16,000원대에서부터 장내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수급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주식의 90% 이상은 뭐다? 수급이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와이팜을 설명드려 볼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꺾였죠. 2만 원대에서부터 꺾이고 줄기차게 내려왔어요. 네. 저는 솔직히 여기 2023년도 여기서 터닝할 때 날라가려고 그러나? 네, 차트가 왜 이렇게 이쁘지? 7,2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142억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관점에서 막 떴어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그때 당시에 한 6,000원? 100% 가까이 상승세가 이뤄졌어요. 20개월 평선 뚫어버리려고 그러죠. 야, 이거 날라가려고 그러나? 차트 끝내주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또 터졌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쉽지만 지수가 또 꺾였어요. 이제 뭐 고금리, 미국 금리 인상 위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작년 하반기에 쫙 꺾였죠, 지수가.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이것만 떨어졌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쭉 이제 다시 또 반등을 시도했어요. 야, 2024년도 또 상반기 증시가 상승세가 이뤄지려나? 또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또 이제 하반기 8월 달부터 해서 갑자기 지수가 또 꺾였죠, 미국이. 엔케레 트레이드 청산이다,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나면서 또 꺾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지금 다시 이제 뜨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내량 거래가 시현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상용이 임박돼 있는 상태에서 올해는 개별적인 재료가 분명히 나왔어요. 2년 전에는 브로드컴을 겨냥한 신제품을 개발한다 정도만 나왔는데 지금은 테슬라의 차세대 신제품의 자율주행차에 독점적으로 5G 핵심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5 수혜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지금 대표회사의 매수세가 지난달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임원들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때는 들어오지 않았던 기관들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도 리픽싱 조항이 없이 3자 배정 유증도 들어왔죠. 162억. 이번 주 금요일 날 납입이 완료됐죠. 그래서 이제 과일 종목 지정 예고는 떴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악재로 이제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보티지 같은 경우 제가 11월 23일 설명드리고 약 한 30-40% 올라왔었죠. 그때 당시 기억나실 거예요. 로보티지. 720년 이제 막 돌파하면서 과일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2만 원대에서부터 해서 지금 거의 한 4만 원 육박을 한 거거든요.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과일 종목 지정을 안 시켜요. 그러면서 여기 4만 원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기업 펀더멘털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와이팜 같은 경우도 이 파라볼릭이 밑에서부터 이제 터닝하는데 20개월 평선 초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특히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다 볼 수 있는 와이팜 같은 경우는 역시 또 5G 관련주 내에서는 핵심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역시 앞으로 이 와이팜 같은 경우를 잘 지켜보시면서 조정심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왜? 아직도 자사주 매입 단가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7,200원대가 자사주 매입 단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팜 지난주 보신 분들 축하 아닌 축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기법 강의 들으면서 또 지난 특집 시간에 와이팜 예의주시하자 말씀 주셨는데 어제 좋은 흐름 났던 것도 문득 생각이 나네요. 예의주시하면서 들여다볼 종목들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할지 본격적인 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2786-102-1023번, 013-3366-8200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연락을 주셨어요. 대한전선으로 문자 0793님이 보내주셨네요. 13,500원에 5%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차트 보고 지금 딥시크 이슈 생각하면 이분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매수가 13,500원. 지금은 막 큰 폭의 손실 아닙니다. 그런데
딥시크 이슈가 진정된다라고 본다면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빨리 팔아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좀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전선 관련주잖아요. 예. 뭐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대한전선이 보니까 작년도 11월 달에 10위 발행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자율이 0%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급하게 찾아봤는데 네. 이자율 0%에다가 리픽싱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 가격 낮춰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11,500원. 그런데 제가 항상 해드리는 얘기겠죠. 해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전환사채 발행에 이제 투자가 들어왔다? 그럼 기관들은 언제를 보고 투자를 했죠? 당장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고요. 1년 뒤를 보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당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시비행사가 이제 임박돼 있을 때 주가 이제 호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기관들은 1년 뒤를 보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장 대박 터진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11,500원대 이상에서는 충분히 이득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일단 주식은 항상 전저점이 이탈되면 안 되거든요. 최근 들어 11,000원대 부근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일단 지지권은 11,000원대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대량 거래 시전됐던 고점 부근이 10,000원대 후반대에서 20,000원대거든요. 19,000원대에서 20,000원. 일단 거기가 강력한 저항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당장 대한전선 자체적으로 악재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대신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최대 주주가 누군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주인이 누구냐, 이 기업의 부실주가 주인이냐, 또 우량한 회사가 주인이냐. 뭐 호반 산업의 부실한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안 좋은 좀 사건 사고가 터졌던 기업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호반 산업 건설 업종이잖아요. 또 저는 좀 차라리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이런 IT 기업이나 뭐 현대차가 최대 주주면 뭐 최고일 텐데 건설회사가 좀 최대 주주로 있다는 게 그게 조금 저는 좀 아쉬운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당장 대박이 터진 종목은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투자가 작년 11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좀 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갑자기 막 올라가면 본전 부근에서는 올라갈 때는 좀 어느 정도 단기 투자자라고 하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난 다음에 차라리 지금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나 로봇주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교체 매매 전략을 또 펼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즉시 저희가 상담 요청을 드린 종목인데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풀이를 해주셨어요. 대한전선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분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음직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접수가 들어와 있어요.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LG전자 10만 원에 48% 이렇게 요청을 주셨는데 제일 궁금한 게 어떤 점일까요? 아이고, 뭐, 자꾸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거, 운전 매수가가 올까요? 그 비중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정지위원님께 이 공을 넘겨보겠습니다. 한번 통화하시면서 궁금한 거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제가 LG전자는 솔직히 또 관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더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바로 본 상태에서 이제 원래 다트전자 공시를 봐야 돼요. 혹시 전자공시 보시나요? 예. 안 보는데요. 안 보시죠? 예. 이게 투자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항상 이 마인드를 생각을 하는데 준비가 아직 덜 되신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항상 다트전자 공시를 보셔야지만이 누가 팔았네? 누가 샀네? 투자를 확대하네? 투자를 축소하네? 그리고 인원이 감축되네? 그리고 뭐 임원들이 사네? 대표이사가 팔았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한다는 건 눈을 딱 감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이 HTS라든지 뭐 인터넷 같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다트전자 공시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꼭 공시 내용들을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LG전자는 이제 무엇보다 앞으로 이제 전장 쪽의 사업을 확대하는 좀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아쉬운 부분은 또 이거예요. 앞으로도 반도체, 특히 스마트폰 사업도 접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대신 제가 항상 좋게 얘기하는 건 있어요. 저희 집도 LG전자로 다 가전제품을 바꿨습니다. 예. 가전제품은 LG전자 말고는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거든요. 예. 삼성도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삼성 써보긴 했는데 LG전자께 역시 최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전 쪽에 뭔가 기술력만큼은 독보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로봇 쪽에 특허를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특허를 확보한 기업이 누구일까요? 예. 삼성일까요? 예. LG가 1000개 정도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은 특허를 확보했다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로봇 쪽에 일단 기술력이 좋고 로봇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예, 로보티지도 인수한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고 베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또 인수했던 기업이죠. 예. 그래서 로봇 쪽은 또 전망이 밝아요. 대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쉬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없어요. 예. 주식은 거래량 싸움이거든요. 거래량이 늘어나야지 뭔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구나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2024년도 6월 달 이후로 눈에 띄는 거래량이 전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대량 거래가 시현됐으면 그 고점을 뚫어버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11만 원대에서 딱 강력하게 저항받고 떨어지죠. 앞으로도 11만 원대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실적이 좀 작년도 4분기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전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또 적자 전망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아요. 현대차가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거든요. 네. SK하이닉스도 퍼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는 10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고요. 예. 그런데 LG전자는 뭐 퍼가 수십 배죠. 예. 그래서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1만 원대는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물론 로봇을 생각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당장 로봇이 엄청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은 좋으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자분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AI나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쪽에 특히 로봇도 로보티지는 LG전자가 투자한 로보티지는 왜 100% 올라오는데 왜 LG전자는 자꾸 지하실로 내려가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막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날아가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 닷컴버블 2000년도 생각나시죠? 예. 그냥 막 코스닥만 가잖아요. 개별적으로. 뭐 대형주들이 막 엄청나게 뭐 주목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당장은 대형주들이 날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올해도. 예, 웬만하면 이제 코스닥 중성주 위주로 테마 종목 장세에 초점 맞춰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 종목은 이전 저점 부근이 8만 원대 부근이죠. 이 라인 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좀 더 이제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본전 부근 오면 저는 반드시 매도 관점으로 보고 아예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단기 중기 투자자라고 하면 본전 부근 이상에서 매도 관점으로 보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갖고 계시는 동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나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자주 궁금한 종목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화 문자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로도 문자로도 접수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P소프트예요. 9,800원에 매수하셨고 10% 보유하고 계신 분이 문자 주셨고 또 전화 주신 분은 9,400원에 50%를 보유하고 계시대요. 이 SP소프트가 요즘 소프트웨어 쪽에 힘을 받으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보니 갖고 계신 분들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왠지 보유 의견 주실 것 같은데요, 의원님? 예. 일단 제가 좀 차트 보면서 또 네. 설명 한번 들어볼 텐데 제가 좀 약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번도 지금 집중 관심 있게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생소한 기업이 딱 튀어나오니까 이거 뭐지? 그러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역시 앵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보유 의견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딱 보니까 증여를 했습니다. 1월 달에 갑자기 증여를 왜 하죠? 예, 증여를 했다는 건 주가가 쌀 때 대부분 증여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또 최대주를 살펴보니까 KINX, 예, 가비아 계열사거든요. 예. 가비아라는 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우량한 회사들이에요. 실적이 잘 나오고 SP소프트도 클라우드 관련주 내에서 본지가 몇 안 되는 또 재무 상태가 좋고 실적이 흑자 기조를 꾸준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딱 차트를 보니까 또 그렇게 꼭대기권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전에 2024년도 때 막 신규 상장되고 상가 랠리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주식도 성격이 있거든요. 예. 사람도 성격이 있죠. 순한 사람, 좀 약간 좀 다혈질. 이 기업은 다혈질이에요. 올라갈 때는 그냥 막 상가를 잘 쳐요. 막. 예. 성격이 그냥 꾸역꾸역 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급등을 할 때는 또 상한가를 잘 치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보고 지금 여러 가지 공시 보고 하니까 제가 좀 내려오면 약간 추천드리고 싶기도 한데요. 좀 수익이 좀 날 것 같기도 한 그런 좀 느낌이 들어가져요. 예, 그만큼 SPX 소프트도 차트가 밀집돼 있잖아요. 이제 5일선 회복이 되고 있고요. 예,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5주선, 10주선, 20주선 중장기 완벽 지금 정벨 상태에서 밀집 국면에서 이제 거래량만 늘어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좀 되고요.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막 전환되기 직전 상태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선거철도 다가오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뭐 SNS 관련주, 뭐 클라우드 관련주 이런 업종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또 5개월 평선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SPX 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시면 이전 저점 부분이 여기에요. 61선 부분. 8,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권으로 가시다가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요 201선 부분이죠. 저항권. 11,000원대 이제 돌파하게 되면 뭐 본격적으로 한번 뭐 추가 또 한번 급등도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잘 선택은 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은 이렇게 바닥에서 증여하는 기업들. 제가 전자공시에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자사주 매입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자사주 매입을 했는지 지금 확인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만큼 이제 다트전자공시를 보시고 만약에 주포 최대주가 이제 임원들이 매수세도 들어왔다. 그럼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공명정지유, 정지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해 주시는 답변 들으면서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막 집중하게 되는데 뒷번호 1421님 그리고 8895님 문자와 전화로 접수 주셨는데 SP소프트 고민 해결 시원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가격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시세 기대할 수 있다라는 답변 기억하고 저희도 집중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 연락 받아봤고요. 이제는 그동안 공명정지유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AS 받아보겠습니다. 자, Y판부터 살펴보죠. 테슬라와 연결이 돼버리면서 이 종목 가치가 좀 달라진 느낌인데 급등이 나왔어요. 저희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원래 와이팜을 이게 토요일 날 원래 설명드린 건 아니었고 원래 평일 날 쭉 설명드리다가 싹쓸이 이제 방송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또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는데 일단 거의 뭐 28% 상한가 부분까지 좀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이제 와이팜 같은 경우는 이 무엇보다 이 수급이 너무 좋아요. 대표이사 임원들 장내 매수에 들어왔고 이제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도 들어왔고 그 전에 7,2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도 142억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차피 6월 달에는 이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또 이제 출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이 기업은 또 큰 신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애플 브로드컴을 겨냥한 신제품을 벌써 2년 전부터 개발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올해로 이제 투자가 마무리될지 몰라요. 예. 그러면 만약 여기 삼성이랑 테슬라까지 이제 수주를 했는데 이 애플까지도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대홍제죠. 근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왜? 테슬라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뚫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도 뚫었고요. 이건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브로드컴, 퀄컴, 이 기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뚫고 이 기업이 독점적으로 선택된 거거든요. 자동차를 뚫었으면 스마트폰 쪽도 뚫지 않을까? 왜? 전 세계 유일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도 해내지 못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720선 이제 뚫어버린 거예요. 예. 로보티지도 이렇게 뚫고 나서 4만 원까지 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밀집 국면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진 거잖아요. 예. 기관들은 1년 동안 투자를 하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는 너무 좋아 보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조정 시만 계속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모아갈 수 있는 종목 Y팜 말씀 주시고 급등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얘기 주셨고요. 3현 가겠습니다. 급등하고 나서 사실 말씀 주시고 나서 더 급등을 해서 정말 이 종목을 선택할 때 이런 확신은 어떻게 갔는지 궁금해요. 예, 삼형 같은 경우도 대규모 무상증자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종목이 자사주 매입 공시를 또 했었어요. 예. 대규모 대규모 무상증자를 했는데 또 자사주 매입을 하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전망을 한 거거든요.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그만큼 미래를 과학자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이제 나아갈지 미래를 예측하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역시 그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 회사 주인 말을 잘 새겨 들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삼형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어요. 예, 이번 달에. 그러니까 월봉 차트만 봐도 꼭대기로 보이지 않으시죠? 예, 제 눈이 비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바닥으로 보여요. 예,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이제 막 5개월 평소 회복 안착. 이제 파라블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 왠지 2월 달에 시세 분출 국면으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됩니다. 지금도 저는 홀딩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와이판과 삼현 전부 다 홀딩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 칩셋미디어는요. 칩셋미디어도 작년 내내 희망 고문 받다가 연말에 딱 좋은 시세가 났단 말이죠. 12월 23일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왜 지금 갈까요? 왜? 자사주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포들의 매집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무상증자까지 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안으로 세계 최초로 영상 전용 또 비디오 코덱 IP를 삼성전자, 구글, 퀄컴의 모든 안드로이드 기반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IP를 이제 올해 안으로 상용화한다. 제가 앞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는 어떤 게 주목받을까? 이제 애플의 챗 GPT 같은 이제 LLM? 그 다음은 뭘까?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이제 비디오 LLM. 이쪽이 굉장히 주목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우리 영화를 만드는다든지 이런 AI가. 그래서 칩셋 미디어는 영상 전용 IP를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보다 10배 빠른 IP로 확보했다. 저는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포들이 이렇게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이런 예상이 되거든요. 올해 안으로 SoC 칩, 자동차 쪽의 IP 시장도 진출하기 때문에 지금 밀집 국면 정별 초기예요.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홀딩 의견 칩셋 미디어 받아봤고요. 다음은 로보티즈인데 로보티즈는 이미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주셨는데 역시나 홀딩인 거죠? 예, 일단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제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 미래를 지금 잘 예측하고 있는데 일단 차트가 36,000원대에서 지지받고 움직였죠. 36,000원대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좀 바닥권을 지났기 때문에 강홀딩 전략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은 있죠. 바닥 대비 100% 이상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36,000원 지지권, 중장기는 신고가에 한번 초점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말씀 주신 가격 이탈만 없다면 로보티즈도 일단 홀딩 의견 받아봤습니다. 강하게 올라온 이 종목이었고요. 다음은 마음 AI. 어제 이제 소프트웨어 가구 또 마음 AI도 함께 갔는데 약간 딥시크 관련주로도 엮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답변 주실까요? 예, 마음 AI는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제 마음속에 1순위라 그랬거든요. 벌써 83% 올라왔네요. 지금도 마음속에 좀 1순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바로 이후에 있을 관심주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음 AI 마음속의 1순위 종목이었는데 지금도 1순위 종목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약간의 추천주 개념으로 좋게 보고 있는 유망주들을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마음 AI 살펴주시죠. 지금 마음 AI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꾸 제가 비디오 언어 모델 이쪽에 걷어 언어 모델 이쪽 LLM 쪽을 이제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 다음은 그쪽일 것 같아요. 애플 챗 GPT 다음. 그런데 마음 AI가 역시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조만간 이제 출시할 예정인 것 같거든요. 딥시크 기반의 언어 모델을 또 출시한다. 지난주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은 예전에 테슬라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번에 구글 MS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까지 최근 들어 좀 나오는데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을 또 이제 협력해서 지금 또 신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현대차가 군침을 흘린다라는 정도까지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글로벌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 로봇 제조사들이 이 회사를 찾을 것이다라는 또 언론 보도도 나왔고요. 매출 1조 원의 포문을 열겠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면 마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720원 뚫었어요. 기술 CEO 6억 정도 지분 취득 단가가 얼마죠? 22,600원대예요. 지금 22,800원. 아직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720원 이제 첫 돌파했는데 월봉상 이제 20개월 평선 이제 막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2023년도 때가 생각나죠? 그때랑 너무 차트 위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의 위치랑.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신고가에도 한번 초점 맞춰보면서 다음 주에도 조정 시에만 계속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만약에 13,000원대 보신 분들은 4만 원까지 가면 한 200% 상승하는 거죠.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네요. 마음 AI 저희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AS도에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어제 22% 급등했는데 사실 이 종목에 이제 종목들도 다 성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종목의 성격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원티드 랩하고 이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원래 이제 선거 정책 관련주로도 좀 네. 엮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딥시크가 이제 수혜주로 좀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수급을 보면 너무 좋아요. 대규모 무상증자, 그리고 무상으로 또 징역까지 했어요. 핵심 임원한테. 기술 핵심 임원한테 대규모 징역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수급이 예사롭지 않은 기업을 봐야지 성공하는 거지. 당장 최대 실적 나오는 기업,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미 주가 꼭대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이제 3월 달 이후에는 선거 정책 이런 모멘텀이 또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딥시크, 자율주행, 그리고 선거 정책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기업인 만큼 일단 바닥권에 지금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만큼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가 12월 달에 설명드리고 상한가 부분까지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기존에 이제 한 번씩 받았던 모멘텀에서 지금은 또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모멘텀의 업그레이드가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권일 때 관심을 가져볼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마음 AI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에 이어서 다음 종목은 넥스트칩인데요. 앞서 칩셋 미디어랑 약간 겹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스트칩? 예. 이 넥스 칩도 좀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볼 텐데, 일단 칩셋 미더는 이제 IP 기업이고, 이 기업은 이제 설계 쪽의 이제 기업인데, 칩셋 미더는 이제 영상 전용으로 이제 IP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자동차 쪽에 좀 특화된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범용 전용 MPU까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제 로봇 쪽도 진출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포스코 쪽에 이제 공급을 할 걸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중으로 이 기업 가치 제고 예고 밸류 공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중으로 이제 호재성 주가 부양 정책 공시를 터뜨리겠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넥스트 칩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원래 11,000원대, 10,000원대에서부터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보면 이 100일선에서 자꾸 지지받고 올라와요. 100일선. 지금도 100일선까지 내려왔죠. 반등권이네요.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12,500원대가 최대 주주랑 기관들이 투자한 CB 투자 단가죠. 그래서 12,500원 이하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1분기에 호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출 거의 한 7년의 장기 계약, 지금 수주 2조 원대 계약을 우리나라의 한국 반도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직 세력 이탈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량 거래에 시연되고 기관들이 대규모 CB 행사에서 대규모 팔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CB 행사 공시 나온다. 호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공시사항은 사실 투자자들의 심리가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미리 짚어주셨고요. 영상 AI 모델 IP 쪽의 칩셋 미디어와 함께 이 넥스트 칩도 이제 자동차 로봇 설계 쪽의 모멘텀을 같이 받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짚어주셨어요. 자, 네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걸까요? 예,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 방산 관련주 내에서 RF 시스템즈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RFHIC의 또 자회사인데요. 제가 RFHIC 같은 경우도 설명드리고 벌써 한 20-30% 올라왔나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제가 기법 강좌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이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지금 LIG 넥스원 쪽이라든지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지금 또 이제 방산용 핵심 부품들을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안테나 공급을 하죠. 그런데 이미 공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트전자 공시를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꾸 호재성 공시를 예고를 하거든요. 거기서 2월 달에 최대주가 20만 주 장내 매수를 하겠다. 미리 사전적으로 공시를 해버려요. 왜 그러지? 2월 달에 호재 나오려고 그러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F 시스템즈도 중장기 이번 주부터 해서 바닥을 시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조정시만 저가 매수 기회 노리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은 항상 공시를 봐라, 차트를 봐라, 그리고 앞으로 사업 전망들을 또 봐야지만이 성공하는 거죠. 저는 과학자들이 하는 이런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양자, 역학이 됐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만큼 저는 이런 이제 수급을 연구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RF 시스템즈도 앞으로 저희가 조금 먹을 자리가 많은 종목으로
모멘텀까지 짚어주셨어요. 마지막 종목이 라운테크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라운테크 어떤 점이 제일 매력적인가요? 네. 제 이름을 정라운으로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정라운으로. 예. 아, 죄송합니다.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라운테크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라운테크처럼 또 완벽한 이런 수급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RFHLC도 좋았던 이유가 뭐 사장님의 장래매수, 대규모 자사주매, 대규모 증여. 근데 이 라운테크도 갑자기 대표사가 사네요. 예. 그리고 증여도 또 이뤄졌고요.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해마다 꾸준하게 지금 자사주 매입이 끝났어요, 지금. 예.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 또 7,000원. 뭐 대표사 산 건 8,000원. 예. 그리고 증여도 역시 7, 8,000원대에서 또 증여. 그런데 중국 1위 또 회사가 반도체 쪽의 장비 회사가 이 기업의 애처 장비 분야 쪽에 차세대 장비를 전체를 적용하겠다. 예. 1위가. 그리고 또 5위도 쓰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저는 중국에 웬만하면 안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중국이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매출이 나오려면 또 대규모로 또 수주를 해야지 또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장비 회사를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도 굉장히 좋은데 로봇 재료도 있어요. 삼성전자 고객사를 확보해서 국내 유일의 웨이퍼 이송 로봇을 또 이제 확보를 한 기업이에요. 국내 유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3곳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 여러 기업들이 막 도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성공을 못했대요. 예. 그래서 국내 유일. 제가 와이프함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내 유일이죠. 예. 그리고 전 세계 최초. 예. 그리고 이 기업은 국내 유일한데 지금 수급이 너무 좋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잠깐 들어보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첫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수급을 딱 보면 장중에도 지금 금요일도 장중에 딱 보고 있으면서 야 이거 너무 쉬운데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한가 들어갈 것 같은데 하는데 상한가 빵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에서 좀 밀렸죠. 이번에 저가 매수 이번 주 내려올 때 시가로 쭉 5일선 근접을 하게 되면 최고의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월봉 차트를 봐도 이제 막 20개월의 평선 돌파하면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주식은 20개월의 평선 돌파, 그리고 항상 720에서 첫 돌파할 때가 중요하다. 근데 아직 720에서 첫 돌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중장기 바닥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쪽, 로봇 쪽 같이 볼 수 있는 라운테크는 아마 한 8,000원대 초반이나 8,000원 이하에서만 잘 보시게 되면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매매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라운 위원님의 라운테크 전일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중장기 바닥권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납득하면서 열심 고개를 끄덕끄덕 듣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눈여겨볼 종목들까지 싹 다 싹쓸이 기법으로 잡아주셨는데 못다한 얘기, 더 궁금한 얘기들 있습니다.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항상 주식이든 사람이든 발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업이든.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AI도 발전하는 거고 역시 저도 열심히 발전할 겁니다. 지금 4년 동안 연속적으로 대상을 탔는데 올해도 열심히 해서 꼭 대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고의 수익률, 상승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꼭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까이서 뵙는 정지 위원님은 눈도 반짝반짝 언제나 공부하고자 하시는 느낌이 여실히 느껴져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호흡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가시길 바랄게요. 5년 연속의 대상도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지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저도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